여러분, 계란 드시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계란은 국민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저 역시 평생 그렇게 들어오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상담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계란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바로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계란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행동이 신장에 독이 되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두 알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오로지 건강만 생각하며 사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최고의 보약으로 만들어주는 황금조합 세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시거나 건강을 위해 계란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정말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혹시 신장이 어떤 일을 하는 장기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피를 걸러주는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큰 드럼통 하나를 매일 깨끗이 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것들 중에서 몸에 필요 없는 찌꺼기를 골라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에 독소가 쌓이고 붓고 피곤해지고 결국에는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아파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신장도 웬만해서는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거든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갑자기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그제서야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때가 되면 이미 신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계란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에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죠. 계란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계란은 흔히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부족해지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계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근육과 관련이 깊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근육이 저절로 녹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대 이후부터는 매년 조금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근육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넘어지기 쉬워지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한 번 미끄러져서 고관절이나 척추를 다치시면 그게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도 넘어지신 뒤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근육을 지키는 게 노년기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몇 끼 챙겨 드시기도 부담스럽고 소화도 잘 안 되시잖아요. 바로 이럴 때 계란이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계란 하나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의 질이 정말 좋아요. 우리 몸이 흡수해서 바로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우리 몸에 잘 흡수된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삶은 계란은 기름 없이 조리하니까 소화에 부담도 적고 아침 공복에 드셔도 위가 쓰리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계란에는 단백질 말고도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레시틴이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레시틴은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나 심장병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흔히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사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건강한 분들이 하루에 계란 한두 알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이 좋은 계란의 단백질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태우고 남은 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를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건강한 분들이라면 이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지죠.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해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신장에 이미 부담이 가 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신장 기능이 조금씩 감소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신장이 100% 일할 수 있었다면 60대가 되시면 70%, 70대가 되시면 60% 정도로 기능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계란 한두 알 정도는 괜찮아요. 문제는 계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신장이 나빠지는 건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막고 몸속의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지고 결국 신장이 지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기억나시죠?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두 알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 신장 수치가 나빠졌던 분이요. 식습관을 자세하게 여쭤봤더니 문제가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던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같은 계란을 드셔도 신장의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내용을 모르시면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계란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과 만나면 독이 되기 쉬운 첫 번째 음식은 가을과 겨울에 많은 분들이 후식으로 즐겨 드시는 달콤한 과일입니다. 바로 감이에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죠. 특히 떫은 감에는 탄닌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날 때 일어납니다.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면 서로 엉겨붙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이게 위장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덩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쉽게 말해서 위장 안에 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덩어리가 한두 번이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쌓이면 위석증이라고 불리는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위석증은 위장에 돌이 생기는 병인데 가볍게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고 심지어 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장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위장에서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영양소 흡수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서는 먹은 건 많은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양소는 적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에 찌꺼기가 많이 쌓이게 되고 이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는 신장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탄닌과 단백질이 엉겨붙은 덩어리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몸속을 돌아다니면 신장에서 이걸 걸러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기죠. 제가 만났던 어르신 중에 평소에 삶은 계란 드시는 걸 좋아하셨고 가을에는 감을 후식으로 자주 드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소변을 볼 때도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가셨더니 위에 이물질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신장 수치도 예전보다 나빠져 있었던 거죠. 원인을 찾다 보니 계란과 감을 같이 드신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날에는 감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홍시도 곶감도 단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감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드신 뒤 최소 2~3시간은 지나고 드시는 게 안전하죠. 아니면 아예 계란 드시는 날과 감 드시는 날을 따로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음료입니다. 바로 두유예요. 이게 정말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계란이랑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단백질도 듬뿍 들어있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조합은 서로의 영양가를 떨어뜨리는 상극의 만남이죠. 두유의 원료인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트립신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잘게 쪼개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인데 두유 속 트립신 억제제가 이 작용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두유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계란의 질 좋은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백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다름없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해가 안 된 단백질은 몸에서 찌꺼기로 처리되거든요. 이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는 게 바로 신장이에요.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된 단백질은 몸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깨끗하게 처리되지만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은 몸의 찌꺼기로 남아서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계란과 두유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위장에 부담을 주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계란이랑 두유를 함께 드시고 나서 속이 답답하거나 방귀가 자주 나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나이가 드시면 위장의 소화액이 줄어들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상극조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유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란을 드신 뒤 최소 1~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두유는 점심때쯤 드시고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식으로 시간을 완전히 분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유 대신 일반 우유를 드시는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없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드셔도 괜찮거든요. 오히려 우유의 칼슘이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기 때문에 좋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약입니다. 아침에 공복에 약을 드시면 속이 쓰릴까봐 삶은 계란을 먼저 드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도 사실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특히 신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피하셔야 하는 습관이죠.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라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약 성분이 들어오면 위장에 이중으로 부담이 가게 됩니다. 특히 위장약이나 설사약, 일부 항생제 같은 약들은 계란의 단백질 성분과 반응해서 흡수가 방해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효만이 아니에요.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그 성분들이 몸속을 떠돌다가 결국 신장에서 걸러져야 하거든요. 제대로 흡수된 약은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지만 흡수가 안 된 약 성분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가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서 신장에 계속 부담이 쌓일 수 있어요. 약을 드실 때는 가벼운 죽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계란은 약 드시기 전이나 후로 1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약도 제대로 흡수되고 계란의 영양소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3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엉겨붙어서 위석증을 일으키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두유.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해서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합니다. 세 번째, 약 복용 직후. 약 흡수가 방해되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계란을 드실 때는 이것들과 최소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하면서 신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 효과를 높여주는 황금 조합들도 있거든요. 이 조합들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계란 한 알로 정말 큰 건강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을 보약으로 바꿔주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아침에 드시면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바로 사과예요. 사과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계란은 완벽해 보이지만 아쉽게도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 빈틈을 사과가 완벽하게 메꿔주는 겁니다.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이 계란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사과 속 팩틴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이 잘 소화되도록 유액 분비를 도와줍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찌꺼기도 적게 생기니까 신장 부담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사과의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하기도 정말 쉬워요.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 한두 알과 사과 반쪽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장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아침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변이 잘 나오면 몸속 찌꺼기가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니까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일도 줄어들죠.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이 특히 좋습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근육과 눈을 동시에 지켜주는 조합이에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이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마와 계란은 이를 막아주는 최고의 조합이죠. 계란의 질 좋은 단백질과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면 단백질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오로지 근육을 만드는데 집중하게 해줍니다. 단백질만 먹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 단백질을 에너지로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에너지원 역할을 해주니까 단백질은 온전히 근육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두 성분은 눈 건강에 정말 좋은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커져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밤에 운전할 때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경험들 해보셨을 텐데 이 조합이 그런 증상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계란만 먹으면 속이 답답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고구마의 섬유질이 이를 말끔히 해결해줘요. 장이 건강하면 몸속 찌꺼기가 잘 배출되고 그러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도 줄어듭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군고구마보다는 삶거나 찐 고구마를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안전합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속이 편해지고 신장이 덜 힘들어지는 조합이에요.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는 예로부터 남자에게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거든요. 특히 몸이 차신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아요. 한의학적으로 보면 계란은 성질이 약간 차가운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차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란만 드시면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계란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서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지죠.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찌꺼기도 적게 생기니까 신장 부담도 줄어드는 거예요.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이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B1이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부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기력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들, 꼭 이 조합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추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역할도 하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쥐가 잘 나시는 분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피를 걸러내는 일도 더 수월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추와 계란의 조합은 예로부터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신장까지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려면 삶은 계란 드실 때 부추 겉절이를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계란찜을 만드실 때 부추를 잘게 썰어서 듬뿍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지고요. 계란 볶음밥 만드실 때 부추를 넣어서 함께 볶으시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한 끼가 되죠. 부추의 알싸한 향이 계란의 고소함과 어우러져서 식욕도 돋우고 소화도 잘 되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혈관을 깨우고 식사 대용으로는 고구마로 근육을 지키며 몸이 찬 날에는 부추를 넣어 기운을 차리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계란 섭취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드시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한두 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알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버터를 많이 넣어서 조리하시면 지방 섭취가 늘어나서 혈관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은 감과 두유, 그리고 약 복용 직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란과 최소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은 사과와 고구마, 그리고 부추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같은 계란을 드셔도 건강 효과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좋은 계란을 고르는 법도 기억해 두세요. 계란 껍데기에 찍힌 번호를 보시면 맨 앞 4자리가 산란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보시고 최대한 신선한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숫자가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건데 1번이 방사 사육이고 2번이 축산의 방사이고 3번이 개선된 케이지이고 4번이 기존 케이지예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1번이나 2번 계란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계란을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실온에 두시면 금방 상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 문 쪽에 있는 계란 보관칸에 넣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그곳은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 보관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냉장고 안쪽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보관하실 때 뾰족한 쪽이 아래로 가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계란의 둥근 쪽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는데 이쪽이 위로 가게 보관하면 노른자가 중앙에 자리 잡아서 좋거든요. 신선한 계란은 냉장 보관하시면 3주에서 5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삶은 계란은 냉장 보관하셔도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데기를 까신 삶은 계란은 더 빨리 상하니까 되도록 드시기 직전에 까시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건강 챙기시려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분들께도 오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